반갑습니다. 이렇게 오래전에 또 만난 인연 때문에 예. 이렇게 다시 또 이 좁은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. 아유, 또 봄 되니까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. 자, 우리 구봉산이 그 상당히 명산이고 예. 또 높은 산이면서 또 뜻이 아홉 마리의 공항이죠. 예. 예. 구봉산이 의미가 있죠. 예. 높이는 한 388m 되는데요. 또 그 안자락에 네. 한산사가 한 800년 전부터 자리를 잡았고, 네. 저도 이제 한산사 인연으로 오게 됐습니다만은, 다기를 하려고 왔죠. 근데 구봉산이 그 명산인 것은 여수 시민의 그 안을간 휴식처가 되면서, 네. 그럼 다른 산에 비해서 물이 풍부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이제 한산사 약수터가 있고, 여기가 이제 구봉산 약수터라고 합니다. 바로 위에가 있는. 네. 그러면서 또 연화사 약수터, 턱골 약수터 쭉 돌아가면 또 생강나무가 있다 그래서 생강 약수터, 네. 신월 약수터, 금호 약수터 해가지고 그 10군데에 넘는 네. 약수터가 있어서 참 물이 풍부한 산이고, 이 시민들의 휴식처로는 또 둘레길이 잘 발달해가지고 이만큼 휴식처가 없다는 생각을 갖죠. 이웃은 뭐 우리 문자 그대로 물의 고장 아닙니까? 아름다운 물의 도시인데 약수도 좋고 산수도 좋고 또 또 여기, 더군다나, 예,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전망이 그 녹음이 보이고요. 네. 또 바다가 있고 네. 또 멀리 또 산이 조망되면서 하늘이 보이니까 네. 가까워질 않죠. 네. 참 항시 봐도 아름답다는 생각을 네. 갖지 않을 수가 없죠. 편안하고요. 네. 이 산과 이 바다, 네. 이 섬과 그다음에 이 하늘과 이게 조화된 자리에서 도한 선생님에게 사진다는 게 참 굉장히 행복하게 보이시고요. 또 귀한 일 하시니까 또 좋은 일 하시니까 여기 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동안에 우리 도한 선생님이 이제 그동안 여기 한 20년, 30년 가까이 여기 살아오신 그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도 이제 광주에서 그 도자기를 그 전에는 이제 마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네. 경기도 여주로 가서 이제 광주에 있다고 왔는데요. 그 당시만 해도 광주를 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. 네. 이제 담양이라든지 화순이라든지 그쪽으로 갔는데 저는 이제 연고가 여기고 해서 88년도에 여수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작업하고 있는데, 네. 저 계획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부터 한 10년은 밖에서 도자기를 접해야 되겠다. 여러 네. 선생님들 뵙고 네. 작업하다가 10년 만에 88년에 이제 여수 이제 구봉산 자락에서 한 지가 벌써 30년 됐네요. 네. 이제 우스갯소리로 혼자 와갖고 네. 신발이 5컬레가 됐습니다. 많은 세월이 흘렀죠. 네. 그러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네. 도자기를 좀 지속시킬 수 있었던 것이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면서 또 책무도 느껴지고요. 네. 차 한잔 하시죠. 네. 그동안에 88년 이전에는 그 많은 외유를 하시면서 수습도 하시고 또 귀한 스승도 만나시고 그래서 또 나름대로 세상을 이렇게 섭렵하신 뒤에 여기에 자리를 잡으시고 이게 오신 지가 30년이 된 것 같습니다. 참 그동안에 많은 그 어려움도 있었고 또 지나온 그 시간들이 또 그 회고해 볼 때 또 보람 있고 즐거운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예. 저는 이제 도자기를 우연치 않게 접했던 거 아니고 네. 어느 순간 어느부터 내가 흙으로서 내 삶을 네.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접했죠. 그래서 이제 마산에서 그때 마산 국립 그 도자기 시험소가 마산에 있었거든요. 네. 그 부설로 이제 그 직업 훈련을 했었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저 답하게 되고 경기도 이천에 갔는데요. 그 당시에 80년대 후반, 70년대 후반에 그때 이제 도자기 1세대, 근대 도자기 1세대라고 하는 어르신들을 다 만나 뵀죠.
저는 그것을 제일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 발전을 이루면서 한 3가지 계획을 그 유명 것들을 좀 지속시켜야 되겠다 했던 것이 인삼하고요. 네. 또 도자기, 네. 우리 전통 도자기하고 또 한 가지가 차였는 것 같습니다. 전통차. 예. 근데 이제 인삼과 도자기는 한 70년대부터 붐을 이뤄가지고 쭉 발전을 해갖고 차는 이제 보성을 이슈로 한 이 전남에서 한 차가 한 70% 이상이 지금도 생산되고 있는데요. 차가 좀 붐이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우리 것을 좀 외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자 했는데 도자기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많은 그 관심과 또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또 후배들이 또 도자기를 또 하게 되고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알기에는 그 국풍 88이라고 그 당시에 홍일식 그 고려대학교 총장님께서 그 행사를 주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것을 찾자는 분들이 나오고 또 차에 대한 인식들도 많이 그 일어나게 됐는데 저도 여수에 온 직접적인 그 계기가 우리 전통차를 좀 알리자 하는 그 생각으로 그 당시 이제 87년에 여수 여중이 그 차 시범학교로 다도 시범학교로 지정되면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. 그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이.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에 작업하고 있을 때 도자기를 그 1인용 다기를 보고하면서 맺어지고 또 여수에 있는 몇 분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하고 또 협찬하면서 그 행사를 무난하게 끝냈습니다. 우리나라에 그 차 잡지가 하나 있었는데 다담이 그 이제 사장님도 모셔다가 여수를 또 취재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러면서 행사가 마무리를 잘 했는데 이대로 끝내기는 좀 아쉽다 해서 만들었던 것이 여수 차인회입니다.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차 모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인회를 결성해가지고 다른 여타 또 교류를 많이 그 차인회하고 교류를 많이 했죠. 제가 이제 광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자료들을 광주의 그 차 모임의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취지를 말씀드리고 정관이라든지 또 조언도 많이 들으면서 그러면서 여수인지도 차를 인식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또 도자기를 하니까 그 더불어서 발전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여수로 오는 계기가 됐었죠. 뭐 사실 우리 전남 동부 지역의 하동이나 이쪽 그 광양이나 그런 지역 구례 이런 곳에서 오래전부터 차를 재배했던 기록도 있고 또 우리 쪽 전남 동부 지역 사람들뿐 아니라 또 전남 사람들이 상당히 전통 차에 대해서 관심이 오래전부터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런 면에서 송 선생님께서 그 다기를 통해서 차를 이렇게 보급하고 확대시키는 문화를 확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. 이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그 동안에 오랫동안 이제 도자기를 이렇게 지으시고 해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전통을 이렇게 계승하는 쪽에 역할을 좀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강진뿐 아니라 우리 고흥, 우리 여수 지역의 그런 그 다기에 대한 도자기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. 이제 지역을 연구하는 분들은 6,000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도자기가 토기부터 만들어졌지 않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제 중간에 많은 이제 그 생략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. 그 근래 와서 이제 청자 문화부터 있었다는 얘기가 하는데 청자는 아직까지는 가마틀은 그 확인을 못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분청사기 조선 초기에 해왔던 분청사기는
한 30군데 백자 묘지까지 해서 지금 발굴이 완료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확인만 한 가마터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오롯이 남아 있는 것은 드물지만은 그래도 좀 파편이라든지 흔적들이 또 발굴되고 있고 또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좀 추스릴 필요가 있겠다. 여수 반도에 그래서 여수 지역에 그래서 그 연원을 따져보면 강진에서 청자범이 일어났고요. 청자의 70% 이상이 우리나라 청자를 얘기했을 때 그 국고급 청자들이 강진에서 생산됐던 겁니다. 그것이 이제 쇠퇴가 되면서 조선 고려 말 조선 초에 그것이 영상을 통해서 내륙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한 루트는 이제 공으로 오고 또 한 루트는 영상을 통해서 광주로 또 연결되는 충효동까지 광주에 요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사곡으로 처음에 왔었는데요. 그 이제 고원과 앞마당 뒷마당 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사곡에서 여수에 분청 사이가 본격적으로 빚어지고 또 굉장히 다양한 그 기법의 문양들이 도자기에 표현됐지 않나 싶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 율전 가장리에서 백자 민요 백자가 만들어지다가 소멸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요수도 한 30군데 이상의 도유지가 발굴되고 있습니다. 근데 어느 문헌이나 또 역사책, 또 도자기에 관련된 서적에 보면 요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.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. 뭐냐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세상인데 있는 기반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좀 문헌이라든지 또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또 자료를 수집하고 또 얘기를 듣고 또 발굴도 특난 들어가서 하고 해서 언젠가는 이제 여수에 뜨시는 분들하고 뜻을 모아서 여수의 도자사를 좀 정리를 해야 될 또 필요성과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. 고흥에서 최근에 그 분청사기 그 편이죠. 많이 발굴도 하고 또 박물관 비슷하게 전시관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강진에서 우리 청자 문화의 그 어찌 보면 발원지인데요. 강진에서 꽃을 피우고 그것이 분청사기는 우리 고흥에 이제 온대리가 있는데 거기를 또 무시할 수가 없죠. 그만큼 이 남도 지역이 풍부한 물산과 여건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한 3가지가 갖춰져야 되거든요. 우선 흙이 양질의 흙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또 땔감 연료가 또 충전돼야 되고 더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 수로였어요. 물길, 물길, 바닷길이 됐든 강길이 됐든 운반할 수 있는 수로가 용이한 운반이 용이한 지역이가 이제 됐는데 전남은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죠. 중국과 교류가 이제 신라 말부터 활발해지면서 해상 무역이 원활하게 되는 관계로 이제 교류가 많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전남에 풍부한 그 양질의 흙과 땔감 또 수로가 발달한 지역에서 도자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수의 도자기를 여수만에 한정돼 갖고 하는 것보다도 이 지역 고흥, 광양, 순천, 여수 이 지역을 아울러서 또 구례까지 이 동부 지역을 그래서 같이 엮어서 얘기가 돼야지 될 겁니다.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도 있는 그
얘기들이 돼야 되고 또 발굴과 또 그 자료들이 또 뒷받침돼야 되니까요. 신중한 이것을 추진하면서 네. 우리가 생각만 했던 것이 아니고 현실화 시키려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. 도자사를 이제 제가 사실은 처음 들어보게 되는데 우리 지역의 도자사에 대해서 정말 여건과 또 그런 과거의 그런 그 기록은 없지만은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현대 지금 남아 있는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역사를 이렇게 좀 발굴하고 또 이어가는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을 정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남은 그 과제들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예. 특히 그 도자기를 발굴하더라도 그 대학이 또 있어야 되고 또 박물관이 있어야 되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좀 체계도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.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아쉽죠. 네. 우리 지역에서 발굴할 수 있는 여건들을 대학에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예. 타 지역에 가서 이제 발굴하고 예. 또 그 발굴된 예. 유물들이 예. 또 이제 그 외부로 네. 발굴된 지역으로 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.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분명히 네. 있다 하는 생각이 들죠. 네. 우리 분청사기 보면 7가지 기법이 네. 특출나한 기법들이 이제 표현되어 왔는데요. 네. 이 한 가지는 이제 계룡산 부분에서 나왔던 철화분청만 제외하고 전국이가 다 분포되는데 네. 한 지역에서 한 5-6가지 기법이 나온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. 그만큼 다른 데는 2-3가지 기법들이 네. 응용돼 가지고 표현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5가지. 인화문이라고 그 상감 제일 많은 건 이제 상가문이죠. 응각을 했던 부분에 더 다른 흙을 메꿔였던 거이고 또 인화문은 이제 말 그대로 꽃문양 도장을 찍어서 장식을 했던 방법인데 이제 박지문이라든지 조화문이라든지 또 분청문이라든지 이제 덤복문이라고 다 하기도 하는데 그런 다양한 기법들을 응용해서 활용해서 도자기를 표현했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. 그래서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굉장히 또 파편 하나를 보더라도 우수한 도자기들이 빚어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쭉 이제 이어져 오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. 가까운 우리 뭐 여자마을 중심해가지고 순천, 고흥, 이호수권이 상당히 그 도자기가 활발히 그 만들어졌고 특히 분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청사기가 그래서 그에 대한 좀 앞으로 체계적인 연구와 또 관심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더 중요했던 것은 여수가 하나의 기점으로 강진하고도 많은 교류가 있었고 또 칠량의 옹기들이 또 여수로 많이 왔었죠. 또 가기도 하고. 그러니 이 중국과 일본의 그 해상 상국의 하나의 중요한 기점으로서 여수가 또 역할을 했지 않냐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.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돛담배에다가 그 그렇죠. 옹기죠. 많은 옹기들이 우리 여수 항으로 들어오고 또 시장 장날에 들어오는 장배에 그런 옹기들 그게 바로 적이 있는데 강진에서 왔던 네, 강진에서 거죠. 백길로 온 거죠. 그만큼 이제 충격을 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이제 백기를 또 수로를 이용했던 거죠. 네.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지금 한일 무역의 어떤 그 교류, 어떤 그 허브 역할도 아마 여수가 과거에 한 부분은 분명히 차지했죠. 또 과거 옛인 스님 같은 분이 그 수도를 한 다음에 일본을 갈 때도 여수를 거쳐서 일본에 간 기록도 있는데 그런 기록을 통해서 봤을 때는 상당한 그 한일 간의 교류, 이런 도자기라든지 문화의 교류가 과거에는 좀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우리가 30년, 40년 연말에도 여수하고 일본하고 또 백길도 이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. 앞으로 그런 도자기 역사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우리 토한 선생님을 중심해서 많은 분들이 좀 함께 연구도 하고
또 그런 것을 또 발굴도 하고 또 그 지역 사람들에게 또 인식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해주는 또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예, 고맙습니다.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예. 제가 중심보다도 이제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예. 하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.